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희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hen수정입니다.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의 상승 오늘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반짝 반등하고 내일은 다시 소형 테마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대형주에 대한 전략을 새로 짜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또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 또 테마도 알아보고요. 위원님의 픽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장 초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장대 양봉, 고양이 손 정도 나온 건가요? 아직은 확실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호탄은 대형주가 될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테마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까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단계에서는 대형주가 조금 수급을 끌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이 테마가 중구난방이에요. 딱 정해진 테마가 잘 없고 이 테마가 오르고 테마당 한두 종목씩 올랐는데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상승의 초입에서 이제 좀 대형주들이 수급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특정한 테마가 오른다기보다는 대형주들이 수급을 다 가져가고 이제 각각의 좀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들이 한두 종목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시작 전, 대세 상승의 시작 직전에 시장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은 테마장이 계속 될 거다, 박스피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코스피 이제 진짜 큰 상승의 직전에 있다. 그리고 기영이 차트일지 고양이 차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장대 양봉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 나오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고양이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컨펌이 되려면 3,060 정도는 여유 잡아서 여기는 넘어줘야 기영이 머리로 가는 게 아닌 고양이 손으로 가는 여기에 좀 돌파 여부가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오늘 이제 좀 시장 흐름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좀 대형주들이 수급을 좀 강하게 받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중엔 한 3%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또 이 백전백승 포트에 있는 게 삼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또 미리 다 알고 삼전도 넣어놨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가 수급을 받은 걸 근거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이대로 이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서 기영이 머리로 가기보다는 이 고양이 손이 나와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는 그런 코스피의 좀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양이 손처럼 정말 큰 시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3,060포인트 정도는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3,060포인트는 아마 오늘의 시작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을 시작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의 시장 좀 내부를 보면은 네. 종목들을 봤을 땐 대형주가 수급을 가져갔으니까 이 흐름을 이어서 한 3,060을 돌파해서 한 3,100 정도, 한 150 정도까지는 대형주가 좀 이끌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형주가 시작을 끊어주는 거지 스타트를 끊는 거지 대형주가 이 코스피를 3,300을 넘어서 고점이 갱신할 때까지 쭉쭉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전 하이닉스도 좋죠. 당연히 좋은데 삼전 하이닉스는 고점을 못 뚫을 확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수급을 받으면 당연히 반도체 테마가 시세를 이끌어가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좀 테마를 앞서가죠. 오징어 게임도 그랬고 네. 게임으로 이어지는 엔터도 그랬고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NFT도 그랬고 저는 항상 테마를 앞서갑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남들은 또 이때 뒤늦게 뭐 게임 관련주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저는 반도체 코스피가 본격적인 상승 시작하면 반도체가 수급 이끌어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포트들 넣어놓고 대형주 포트에 없으시다면 저번 주나 어제까지 해서 포트에 넣어둬라.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딱 제 말대로 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보면은 압니다. 누군 말이 맞는지는. 네. 결과는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도전 백전백승 포트폴리오에도 삼성전자도 넣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자신 있게 또 시장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 좀 다양하다라고 하셨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나오신 테마 두 가지는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테마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또 지금 시점에선 달라진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오늘은 좀 다른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메타버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메타버스는 고입니다. 근데 어. 오늘로 봤을 때 이제 조금의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네. 오늘 좀 새로운 종목이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고 기존의 메타버스 종목들도 당연히 고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메타버스 테마가 딱 있는 날에 새로운 종목이 두각을 보였다는 거는 이런 종목들 좀 이제 대장이 변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종목들이 다시 좀 시세를 이끌어가는 이 종목들이 대장이 되는 이 메타버스 테마가 갑자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메타버스 테마를 가지고 이 상승률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올라온 종목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K탑스 그리고 다보링크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BK탑스 먼저 볼게요. BK탑스 오늘 지금 16.04% 지금 구간에 상승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메타버스 테마 이슈를 받았다면 차트가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많이 하락했었다가 반등이 나온 거라 네. 이런 흐름이진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좋은 종목으로 보신 이유가 궁금해요. 이거는 원래부터 제 관심 종목이었어요. 매수 아.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고 사실 오늘 이 메타버스 테마 이야기 메타버스가 없었으면 이 BK탑스가 오늘 16%, 20%까지 오르지 않고 한 5%에서 10% 정도의 상승률만 유지했으면 오늘의 백전백승 종목은 BK탑스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차트 위험해 보이죠? 전혀 위험한 종목 아니고요. 이제부터 조금 BK탑스 같은 경우도 큰 시세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이 부분이 바닥일 거고요. 아마 뭐 내려와봤자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원, 2,47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바닥이 잡힐 것 같고 BK탑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앵커님이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는 계속해서 이 기사나 뭐 이런 테마로 언급이 되었었는데 시세 상승은커녕 아래로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주고 거래량도 강하게 터지면서 좀 아래로 시세를 주었는데요. 이게 좀 세력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집하는 성향, 그리고 올리려는 성향, 뭐 이런 좀 성향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BK탑스는 저는 매집이 좀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좀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제가 보던 자리까지 왔다는 거는 매집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큰 시세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제가 본대로 이 BK탑스가 강한 시세 상승을 준다면은 아마도 하나의 또 다른 메타버스의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대장이라고 하기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데 네. 좀 많이 오르는 시장에서 수급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들고 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고 아마 좀 기회를 보다가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을 살짝 주면서 바닥을 다져준다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좀 엿봐야 되겠네요. BK탑스 보여주셨고 그럼 다보링크도 아까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다보링크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BK탑스보다는 아니에요. BK탑스만큼 좋지는 않은데 오늘 조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흥미로운 차트 흐름을 보여주었고 내일 정도까지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러 내려오면 안 되고 오늘 돌파한 자리를 내일 정도까지 지켜준다면 이 종목 역시도 좀 매집이 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BK탑스와 함께 다시 좀 크게 시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의 좀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다보링크는 조금 애매하다. 다만 BK탑스는 제가 꾸준히 추적해오던 종목이라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K탑스 다보링크 보여주셨고 그러면 이미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는 스톱이라고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다 고인데 당연히 이제 다 누가 고다. 대장이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 테마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메타버스 안에서 대장이 되고 있는 테마가 갈리죠 지금. NFT입니다. NFT가 있고 그다음에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조차도 이 NFT를 적용한 위메이드죠.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이 게임 회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일 구현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엔터주 아니면 게임주일 것 같아요. 근데 좀 제일 이해를 잘한 게임 회사가 위메이드라고 했고 현재는 이 메타버스를 적용을 잘한 게임 회사들이 조금 메타버스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아니 이제는 이어서 NFT가 좀 대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테마가 너무 크고 초반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메타버스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한 테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에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코세스,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 차트가 나쁘지는 않은데 수급을 못 받는 거죠. 테마가 워낙 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NFT가 주도를 하게 되면은 무섭게 오르잖아요. 네. 위메이드 보세요. 막 그 시총에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쁘진 않은데 수급을 못 받는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들고 온 BK탑스와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메타버스 옥석 가리기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트의 매집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 보이고 그렇다면 큰 시세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근거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고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작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BK탑스 다보링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테마도 가상화폐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차트들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이 관련주를 언제 매수 타이밍을 낼까? 저도 백전백승에 한 종목은 넣고 싶거든요, 사실. 그럼 먼저 이 가상화폐 테마가 고인지 스톱인지부터 말씀을 고입니다. 고예요, 네, 계속? 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조정이 끝나고 오를 수 있겠는데 조정을 다 받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연장 파동이 나올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코인의 좀 전반적인 움직임, 대형 고래들이라고 하죠. 네.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래소로 통한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추적이 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추적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코인에서는. 그런 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좀 하방 압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완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요. 나름의 분석이 갈리겠지만 나름 온체인 데이터 쪽에서 실력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좀 파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는 보통 이렇게 한 파동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한 추세를 한 파동으로 보는데 첫 번째 조정 파동이 끝났어요. 뚫고 올라오면서 이게 ABC가 끝난 건지 이게 하나로 A가 끝난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갈릴 자리는 바로 64,000불에서 달러 기준으로요. 달러 기준으로 64,000불에서 한 64,700불 요 사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만 돌파한다면 상승입니다. 7만 불을 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는 1억까지 상승인데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굉장히 강하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한 파동으로 계산을 했을 시에 이건 if입니다. if 그렇게 계산이 되었을 시에 A,
비반등 시 하락입니다. 이 자리가 깨진다는 거죠. 이 자리가 깨진 후에 지지를 받고 오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매할 거면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던가 지금 네. 자리로 봤을 때 이 64,000불, 64,000달러 부근은 좀 중요한 자리다. 여기를 이번 상승에 힘있게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상승에 힘있게 돌파해 준다면은 조정은 끝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코인 관련주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64,000불에서 막힌다면 한 10,000불 정도 굉장히 큰 조정이 한번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 차트 제가 말씀드린 가격 64,000불에서 한 64,700불 사이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나 뭐 비트코인 뭐 말고도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6,400불 정도에서 그게 돌파가 되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도 상승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계속 고라고 보시는 걸 것 같은데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면 왜 고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정 후에 이제 이전에 차트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건 3파의 상승, 임펄스 3파, 5-3파의 상승 후에 나오는 5-4 조정입니다. 5-4 조정 후에는 5-5 조정이 남아 있어요. 이 5-5 조정이 굉장히 애매한 게 5-5 조정은 5-3 상승 파동에 5-5 파동이 넘기만 하면 돼요. 이 5-3의 고점을 넘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67,000불이 이번에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네네네. 있는데 조정 후에 이 67,000불만 넘으면 5파동이 컨펌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67,000불이니까 한 1,000불, 2,000불만 갱신을 하고 7만 불 찍고 내려온다고 해서 본격적인 하락 파동이 시작된다고 해서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4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네. 4조정 후에는 조정 받은 만큼을 다 넘어서 이전 3에서 올랐던 67,000불의 고점을 갱신을 해야 컨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 상승분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분까지는 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그 후에 거다라는 고점을 한 번 정도 더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거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다날, 비덴트, 위지트 이런 종목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뭐 비덴트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지트는 오늘 상승했다 윗꼬리 좀 달고 내려왔고요. 다날도 어제만큼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세 종목 중에 또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고 계신가요? 저는 조정을 받는다면은 다날이나 비덴트 쪽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비덴트를 볼 것 같은데 힘이 제일 좋죠. 네. 이런 종목은 조정 후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강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제일 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겠다면 비덴트, 다날, 위지트 순으로 가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위지트가 제일 좋아요. 위지트는 좋습니다. 차트 흐름 굉장히 좋은데 상승을 덜 했어요. 지금 산다면 위지트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상승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폭이 약할 거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비덴트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대도 굉장히 많을 거고 현재 산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덤핑이 나올 때 물량이 조금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덤핑이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늘 꼭 하나를 매수해야 된다 하면 위지트를 매수하겠지만 네.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볼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뭐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1억 가고 알트코인도 다 오르고 코인 관련주들도 오르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인데 네. 조정이 나와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조정 후에는 무슨 종목을 들어갈 거냐 하면은 비덴트를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걸 여쭤보자면 네. 비덴트야말로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 다날이 오히려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부딪히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다날 같은 경우 여기까지 왔으면 돌파한다고 봐야 되고요. 이 흐름이라는 건데 이미 이 반등 파동의 저항점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후에는 고점을 갱신할 거고요. 다날 역시도 그렇지만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미 갱신했죠. 네. 이미 갱신하고 나는 올라갈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고 패턴 값으로 봤을 때 비덴트는
힘도 강하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먹을 만큼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가 갱신 후에 조정을 받고 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도 올라갈 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신고가라고 끝이 아니고 아마 이번에 갱신한 18,500원을 다시 한번 갱신할 거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테마 메타버스 가상화폐 확인하셨고요. 이어서는요 또 위원님의 종목까지 확인해 보는 순서입니다.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네, 도전 100점 배수 운영 원칙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전 12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승 챙긴 종목들만 언급하겠습니다.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고요. 다음은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이 중에서는 텔레치스, MPK가 또 하루 만에 소개해드리자마자 상승을 했었고요. 다음은 폴라리스 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이때 승률이 좋았습니다. 4개의 승을 여기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율호,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열심히 도전 중이고요. 자, 오늘은요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이고요. 단기 저항을 돌파했다. 이런 이유에서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뭔가 오랜만에 도전 종목이 소개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굉장히 반가운데요. 일단 매수가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매수가 여유 있게 14,600원이죠, 현재. 이게 호가가 위가 14,650원인가요? 14,600원입니다. 위토가가 14,600원이니까 14,600원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바로 긁으세요. 13,600원이요? 14,600원입니다. 14,600원의 매수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종목들 AS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뭐 여전히 잘 챙겨가고 있는데 지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HK 이노엔 같은 종목. 네. 오늘 진매트릭스가 또 상한가 기록했거든요. 네네.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었는데 네네. 지금 HK 이노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똑같은 관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치료제를 만드냐가 제일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머크가 여전히 제일 앞서 있죠. 남들은 다 2상이고 머크는 3상이고 그리고 이미 사전 주문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국가별로 들어왔고 미국이 샀다는 거는 이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임상 3상 역시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미국 정부가 우리 세계 최고 미국 정부가 1등인 미국 정부가 1조 원어치나 미리 선구매를 했다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미국 정부는 알고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조를 공중분해시키기 싫으면 애초에 백신들 자체도 긴급 임상이었고 네. 뭐 위험했던 거를 그냥 10분의 1로 희석시켜가지고 놓은 건데 뭐 어떻게든 임상은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 선구매를 했다는 이슈, 정부가 뭘 밀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진단키트에서도 정부가 진단키트를 밀었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진단키트 판매량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게 굉장히 크고 이번에 뭐 스소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것도 메타버스도 그렇고 결국엔 정부 정책적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 치료제 관련돼서 정부 쪽에서 지금 뭐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뭘 제일 밀어주냐? 머크입니다. 결과적으로 머크는 임상이 통과될 확률이 높고 그대로 치료제로서 전 세계에 분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가 여전히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임상이 통과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쯤에는 이제는 뭐 치료제 후보로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은 큰 하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접근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HK 이노엔 역시도 차트가 머크 관련주든 아니든 간을 떠나서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좋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머크 이슈가 나오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차트를 보시고 결과를 또 예측하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HK 이노에는 지금 시점에서 뭐 2차 매수 같은 것도 안 하실 거고 그냥 이대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신 거고 아니요, 2차 매수를 HK 이노엔에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즈미디어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성공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뭐 이번 주 중으로 한 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좀 상승
상승장이다 보니까 한 종목이 강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를 한다면 첫 번째 2차 매수 종목으로는 HK 이노엔을 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은 2차 매수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 자, 그다음에 최근에 편입된 종목 유로 한번 AS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유로는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유로는 AS 할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뭐 2% 네. 3% 정도인데 애초에 처음 제시해드렸던 2,420원을 이탈하지도 않고 다시 한번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유로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좀 수상한 차트기도 하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보는 곳이 높습니다. 좀 높은 종목인데 어디인지는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제 5% 정도는 무난하게 줄 자리고 리스크도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 굉장히 좀 이 종목 역시도 아래로 좀 많이 물량 정리를 하고 매집을 하면서 이런저런 흔적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차트에 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좀 무서운 차트죠. 이렇게 네. 하한가 맞고 장대음봉 맞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차트인 만큼 좀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어려운데 조금 이제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너무 맛있게 생긴 차트고 먹을 공간이 굉장히 많고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트인 것 같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지라인 돌파한 다음에 여전히 계속 테스트했지만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 지지라인이 여러 번 지켜진다는 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깨지지만 않으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좀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유로 역시도 뭐 이번 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 승 챙겨간 종목들 12개나 있긴 한데 네.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혹시 가장 빨리 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오늘 사실 NFC를 기대를 했어요. 네. NFC를 기대를 했는데 혹시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2개는 딱 제시하고 2개만 제시하면 안 될까요? 2개만 하셔도 네.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다음에 오늘 승을 못 챙겨간 NFC 두 종목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종목이 얼른 승을 또 챙겨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종목 소개는 저희가 또 일주일에 3번으로 변경됐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에이테크 솔루션 가지고 나오셨고요. 단기 저항 돌파다. 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셨네요. 설명 들어볼까요? 말 그대로 오랜만에 나온 단기 저항 돌파죠. 이게 상승장에서는 단기 저항 돌파를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가 다 수급을 가져가는데 또 이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차트를 보고 단기 저항 돌파인데 오늘 뭐 나가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BK탑스 같은 걸. 네. 근데 아니면은 현대해상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줬길래 고민을 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지고 온 이유가 단기 저항 돌파이기도 했고 찾아보니까 이게 자율주행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필요로 해서 인수하려고 했다. 뭐 이런 찌라시인지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연이 있다. 기업이 2대 주주죠. 2대 주주인 삼성전자랑 연이 있고 지금 대세 상승장이 온다면 초반에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이 뭐다?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은 단기 저항 돌파임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라서 이런 단기 저항 돌파 종목들이 수급을 못 받을 거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군 안에 있다. 이 테마군 안에 있으니까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특징주로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전자와 120조의 대규모 M&A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 가지고 나오셨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설명을 좀 도와주시죠. 차트 보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4,250원에 좀 강하진 않죠. 네, 단기 저항 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 저항 라인도 돌파를 못했었죠. 이날 전일이네요. 월요일 날 돌파 하나 싶더니 다시 밀렸고 오늘에서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좀 돌파를 했고 어제는 물량 테스트였다고 보여지고 오늘은 진짜 돌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진짜 돌파를 했고 거래량 역시도 어제에 비하면 좀 터무니없이 적게 썼죠. 전형적인 단기 저항 돌파 거래량 없이 물량 테스트 후에 돌파를 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쭉 5% 정도는 무난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단기 저항 돌파의 특징이 뭐냐? 빠르다. 빠르죠. 운이 좋으면 내일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난히 5%는 수익률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 또 변동성 보면은 5%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백전백승에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브엔터 이런 거 보세요. 여기서 5% 먹고 났는데 이게 거의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이때예요, 이때 우리가 사서 하루 만에 승을 챙기고 그때부터 진짜 숨도 안 쉬고 올라가지고 거의 두 배가 올랐는데 네. 제가 이제 단기 저항 돌파나 뭐 백전백승 종목으로 5% 수익을 내면 이제 방송에선 승을 챙겨가는 거지만 그 종목들이 높이 못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높이 갈 수도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거의 가지고 오겠죠. 단기 저항 돌파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큐브엔터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해상 이런 것도 보면은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뭐 다시 한번 자리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보통 이제 많이 오릅니다. 네, 보통 그냥 이 5%를 주고 나서도 많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이제 백전백승의 취지 자체가 네. 좀 복리로 계좌를 빠르게 굴렸을 때 높은 승률로 빠른 순환율을 보였을 때 계좌가 얼마나 빠르게 불어나는지 직접 체험을 해보셔라 여러분. 100% 200% 한 종목 가지고 수익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는 진짜 이렇게 순환시키면 몇 달 만에도 이겨 먹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는 취지가 그런 거지. 제가 들고 오는 종목들이 큐브엔터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현대해상도 그랬었고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HK 이노엔도 그랬고 그렇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오늘 가지고 온 뭐 에이스티크 솔루션 역시도 네, 잘 보셨다시피 네. 높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매도가를 모릅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도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뭐 높은 승률과 함께 계좌를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는 거지. 에이테크 솔루션 여러분들 저항 때 못 보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5% 지났다가 다시 5%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취지에 맞게는 5%에서 그냥 함께 익절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정확하게 또 5%만 저희는 승을 챙겨가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 주목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올 초에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카 이슈와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더라고요. 자율주행 이런 테마와도 엮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애플카와 자율주행, 뭐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들과 자율주행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일 선두 주자인 테슬라, 우리 이제 거의 베트남 GDP와 맞먹는 자산가인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의 테슬라가 네. 노리고 있는 게 있죠. 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버입니다, 우버. 일론 머스크가 결과적으로 노리는 게 슈퍼 배터리를 만들어서 한번 충전에 급속 충전을 해서 정말 장거리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서 그걸로 이제 택시까지 운행을 하려는 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정말 무섭죠. 한 산업으로 이런저런 산업까지 다 독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애플카든 테슬라든 결과적으로는 좀 특화된 좀 앞서 나간 자율주행 기술이 있다면 원할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가 에이테크 솔루션에 눈을 들이는 게 아닌가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14,600원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뭐 벌써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말 저희 백전백승에 대한 도전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 또 5%씩 수익을 내신다고 해서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내신다면 계좌는 복리로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소통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또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도 해주시고요.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초록별 미디어도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매매 정수가 아니고 신의 한 수로 인사드리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또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급등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 좀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양봉이라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조금 강하게 뻗었으면 좋았을 텐데 뻗지는 못하고 좀 윗꼬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윗꼬리 생겼다는 얘기는 급락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겠다는 느낌보다는 내일 또 먹을 거를 남겨놨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시원스럽게 장대양봉으로 뽑는 모양들이 좋은 건데 이렇게 올라가주기 좋은 건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은 다 강한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죠.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전일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걸 인정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특히 테마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마치 뭔가 딜레이가 걸리는 것처럼 아주 시원스럽게 가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지수를 눌러놔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내는 데서는 일단 대형주보다는 테마주가 계속 제가 유리하다 그랬고 대형주들은 그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당히는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의 대형주들도 10%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라 그러면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데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테마주들은 심심할 때마다 하루에도 3에서 10% 정도는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테마주의 흐름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치는 3,100이고 2차 목표 3,200 여전하고 밑으로 저점이 깨지면서 2,900을 깨는 일들은 거의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지수의 밴드를 좀 잡아드렸고요. 자, 오늘 아침에서 게임주 좀 흔들렸었습니다. 근데 게임주 흔들렸지만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다시 또 막판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지만 그냥 죽지를 않아요. 게임주들도. 그래서 게임주들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텐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 강세 속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그다음에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 이슈도 같이 더해지면서 그리고 어제는 대부분의 또 그 게임주들을 급등을 시켰던 이슈가 바로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의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테마주들, 그래서 블록체인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결제 관련주도 포함됐던 움직임이 단날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그런 종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NF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근데 오늘은 이제 엔터주 쪽에서 초록뱀 미디어가 어제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강하게 얘기했었고, 최근에 추천하기도 했었고, 작년부터 이제 밀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초록뱀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는 좀 이따가 좀 하겠지만, 지금 종목들이 이쪽 저쪽의 이슈에 엮이면서 엔터주들과 게임주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테마주들도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IT 섹터들도 좋기는 했지만, 강하게 최근에 얘기했던 그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마 35%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줬을 텐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부터 하고 자세한 얘기는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소통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엔터주 봐야 된다고. 초록뱀 미디어도 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뭐라도 어제라도 주워 담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수익 내서 파신 분들도 있고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엔터주들이 NFT에 또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자세하게 좀 이따가 소통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IT 대형주들도 좀 강했는데요. 아침에 좀 강했다가 지금 막판에서는 조금 아마 좀 밀린 것 같아요. 보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LG노텍, LG전자, 일단 IT 대형주도 강했고, 그리고 IT 부품주도 좀 강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진짜로 바닥을 쳐서 계속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올라갔던 이유가 어젯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여기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정고점을 뚫고 오랜만에 장대 항봉을 또 그리면서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지수에 관련된 오늘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반등을 줬는데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IT주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T주들이 본격적인 강세가 펼쳐지는 것도 좀 내년으로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것도 마찬가지. 좀 있다가 지난번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삼성전자에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이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게임주들, 엔터주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니까 바로바로 지금 수익 달성되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침 방송 잘 보시면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종목으로 이제 설명을 한 2가지 정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하이닉스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소통방송에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제가 11만 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요 바닥에서 얘기해드렸던 얘기였고 지금은 그 11만 원 근처로 올라왔죠.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서 11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거기서 팔란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거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밀린다라 그래서 이거를 위쪽에서 사서 물려있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밀려도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수급이 생각보다 지금 그래도 최근에 좋았어요. 지금 오늘은 이게 지금 장이 지금 끝났는데요. 이게 지금 집계가 정확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저기 매도가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기관하고 투신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계가 조금 한 몇 분 좀 지나야 될 거예요. 지금 아직 개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은행하고 집계가 안 돼서 아직 안 나오고는 있지만 수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인텔과 AMD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요 반도체들이 또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걔네들이 어제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를 지금 내놨는데 2021년 10월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약 13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역대 10월 반도체 수출 중 지금 2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를 억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디램 고정 가격이 전분기에 비해서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발목을 잡으려고 했으나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도 상쇄시킬 수 있는 이유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모바일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가격을 인상을 검토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호조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반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반도체 부분들이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그걸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IT는 지금 당장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실적도 좋고 우려 부분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더 반등을 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11만 5천에서 12만 원까지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또 다시 움직이죠. 이때가 진짜입니다. 이걸 저는 내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는 늦죠. 하이닉스가 됐든 그 외에 IT 부품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장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주도주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내년에서는 좀 강한 상승을 좀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버티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하이닉스를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파트론입니다. 자, 파트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들 강하게 움직인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준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라 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좀 덜 빠졌는데
지금 뭐 ICD부터 해서 원익홀딩스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 뭐 5% 올라간 거를 지금은 불호할 필요는 별로 없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엔터주와 게임주 이런 소비주들 이런 애들이 더 빨리 움직여요. 수익도 더 크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들은 연속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걸 시기상조고 약간 2% 부족한. 그래서 아직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주도주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전망과 이런 부분들은 뭐 떨어지는 건 없어요. 다 좋아요. 뭐 전망도 좋고 뭐 수급은 좀 문제가 되지만 수급 빼고는 나머지들은 뭐 실적도 다 좋아요. IT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왜 못 가는 거냐면 주성이들은 마찬가지. 세력들이 이거를 급등을 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뭐 매집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 먼저 움직였다. 일단 내년에 움직일 것 같아. 근데 오늘 어쨌든 파트론이 움직였던 이유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인 건데 그래도 뭐 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핑계를 봤더니 3분기 실적이 호조였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올라왔어요. 264억. 전년 동기 대비 19.4% 올라갔고요. 순이익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3%.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뉴스를 핑계를 대고 오늘 IT주들 그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 NFC 그 모듈이라 해서 여러분들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맥도날드라든지 가면은 그 결제하잖아요. 거기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칩 관련주 플러스 삼성페이, 그래서 삼성페이 관련주, 갤럭시 부품주 관련주, 뭐 생체인식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래서 파트론을 뭐 카메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생체인식 관련주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삼성페이 관련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뭐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 갤럭시 핸드폰 했을 때에서 가장 많은 부품을 또 조달을 하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있는데 오늘 나오는 모습은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냥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땅굴을 파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좋은 종목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지금 이거를 공략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조정받으면 공략해보고 안 조정받으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의 느낌인데, 근데 파트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바닥을 치는 양봉이 나왔고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해서 내년 3, 4월까지 가져가게 되면 얘는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 IT주들은 이제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그래서 뭐 이게 급등은 하진 않지만 내년 3월, 4월 달까지는 끌고 가기에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좀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하나씩 리뷰를 했는데요. 바로 초록뱀 미디어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T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NFC로 지금 엮였어요. NFC가 아니고 NFT로 엮였는데 지금 초록뱀이 NFT 신규 사업을 지금 진출하겠다라는 기사가 아까 1시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사가 나오기 전서부터 움직였는데 원래는 OTT 관련주 쪽이었죠. OTT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은 드라마들을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4년 고점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올해 고점을 넘어갔고 그리고 4년 동안에 있었던 쫙 고점을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작년에 고점을 넘어갔는데 일단 이 고점을 거래를 실으면서 넘어간 거는 일단 좋은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종목 수익률이 작년부터 추천했던 종목에 작년에 7월 20일 날 추천을 하고 나서도 그 중간중간에도 몇 번 추천했고 최근에서도 8월달, 9월달, 10월달 오면서 2번, 3번, 4번 정도를 추천했었던 종목이었고 어제에서도 저녁 방송에서 강의 시간에 이 초록뱀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신의 한수 시간대에서도 그렇죠. 이게 움직일 거다. 이게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일 테니까 엔터주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14% 정도가 올라갔고요. 최근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35% 수익 났을 텐데 많이들 수익을 갖고 있나 봐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파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NFT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뭐 그런 이제 토큰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유튜브 소통방송에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시장 점수는 85점 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장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좋아졌어요. 매매치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85점 우고요. 뭐 그 증거가 최근에 뭐 실전매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뭐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 어제 그저께 연속적으로 줬던 종목들이 다 튀거든요. 지금 그만큼 장이 좋아졌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초록뱀 미디어의 급등 그리고 반도체 주들도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하고 있고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힌트를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정수의 신의 함수 함께하고 계신데요. 또 소통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정수 위원님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소통 방송 이제 300명이 돌파하게 되면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함께하실 수 있게 또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했습니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